그 조성은 사무총장님, 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취임식을 했나요? 예, 네. 11시쯤 했습니다. 취임 끝나고 점심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습니까? 그 시간을 정확하게 제가 점심에 김태규 부위원장과 두 분이 단독으로 식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배석자가 있었습니까? 두 분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식사를 끝내고 그 위원회의 개회는 5시에 했나요? 예, 5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그 배석자가 누구 있었습니까? 뭐 저랑 기소관하고 행정본부 담당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 회의 중간에 뭐 잠정 그 휴회가 있었습니까? 정회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정회의 순간에 위원장 내지는 부위원장이 회의장을 나갔다가 왔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저도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과정은 어떠한 외부의 지시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회의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든 특정한 정당이든 혹은 뭐 국무위원 누구든 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그 김태규 부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공부도 하지 않았던 문외한 중에 문외한이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방송 독립에 대한 철학도 소신도 없고 MBC 노조를 탄압하고 또 방송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방송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두 분이 앉아가지고 KBS와 박문진 이사를 선임을 했는데, 자, 박문진 이사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되죠?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 이사는 11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법에 박문진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9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KBS 이사도 마찬가지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9명이면 9명, 11명이면 11명을 임명을 해야지, 충분한 비공개 회의였고 외부의 어떤 간섭도 없는 상태에서 왜 6명, 7명 이렇게 뚝딱 해치우고 나머지는 보류했죠? 그 부분은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위원으로, 그러니까 임원으로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평정, 그러니까 평가를 거쳐서 선임을 한 게 아니라 그 몇 사람 명단만 받은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모처로부터 이 사람을 임명해라 라는 지시 전달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아까 정회 시간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딘가로부터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나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회의장에 있을 때에 배석을 했다면서요? 회의장에서 뭐 통화한 기억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네. 자,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죠. 또 친절과 공정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기획조정관이나 방통위의 공무원들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단순히 따른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건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따른 것이죠.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의 지시가 있으면 그 하급자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나 상관의 지시가 정당한 권한 안에 지시여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급자의 직무 범위에 속해야 되고, 실현 가능하고 법적으로 적법해야만 그 복종의 의무가 구현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위법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위법의 소지가 있거나 또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한 그 지시의 적법성이나 실현 가능성,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지 여부를 잘 따져서 상급자에게 이 경우는 이러이러한 부실한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고 위법이나 불법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급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 자, 통신법에 방심이 그 박문진 이사나 KBS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특정 정당의 당적 보유 하나, 또 인수위 위원을 지냈는지의 여부, 또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고문이나 자문의 직함을 가졌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검증을 성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더니 각 정당에 고문을 발송을 했다고 했어요. 그 답신을 받았습니까? 뭐 회신을 준 데도 있고 뭐 안 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문을 발송을 해서 당적 여부를 물었는데 어느 당에서는 왔고 어느 당에서는 안 왔다면 그 당적 유무에 대한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기한을 정해서 보냈기 때문에 기한 내 그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뭐 결격 사유가 없는 걸로 그렇게 간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임의로 간주를 했는데 특정 정당이나 혹은 거기에 이사로 공모한 사람이 그 당적 보유 부분이 본인의 인사에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그 공문을 내다 답신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경우에 그런 거는 실무자로서 적법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취임한 당일날에 아무것도 모르는 부위원장하고 앉아가지고 뭐 어떤 검증이나 평가 절차도 없이 다 그 과거에 방송 장악에 나섰거나 노조를 탄압했거나 특정한 이념적 편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 임명을 했어요. 졸속으로 특별한 검증 절차도 없이. 그러니까 이걸 방송 장악 의도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방송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 복리에 기여하는 것이 방송사인데 그 방송사의 운영과 관련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이사들을 다 최악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특정한 정치적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만 임명을 했다. 이런 거는 정당한 권한이라고 볼 수가 없고 실현 가능하거나 적법하지도 않은 인사를 한 겁니다. 그 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러면 아무리 복종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상관의 지시가 법에 위반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걸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공무원에게.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위원장이든 권한대행이든 간에 그들의 불법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그걸 시정 권고하고 고치도록 촉구를 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도 계속 불편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경우에는 거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만 피해가 됩니다. 공무원만.